세계의 영재들만 참여할 수 있다던 국제올림피아드 대회에서 한 외국팀 코치가 한국인 학생의 재능과 실력을 보고 아주 큰 충격과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느 정도의 수준이길래 그녀가 이토록 놀랐던 걸까요? 세계적인 무대에서 한국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 건지 지금 바로 사연 들어보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소피아라고 해요. 제가 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 참가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화학 박사 학위를 마친 후 토론토의 제약회사에서 일하게 됐거든요. 매일 출근해서 당뇨나 심장병 같은 질병을 위한 새로운 약을 개발하려고 노력했어요. 힘든 일이었지만 보람이 있었죠. 그런데도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어요. 젊은이들이 과학에 흥미를 느끼게 하는 일을 더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바꿔놓은 이메일을 받았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큰 과학대회에 고등학생팀을 지도해달라는 초대장이었죠. 국제과학올림피아드라고 불렀어요. 전 세계에서 모인 학생들이 자신의 과학 지식을 뽐내는 자리였죠.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직장 일로 바쁘기도 했고 팀을 지도하는 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생각할수록 점점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젊은 과학자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 제가 알고 있는 걸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결국 수락했어요. 몇 주 후 제가 지도할 4명의 학생들과 처음 만났어요. 아론이라는 친구는 키가 크고 머리가 항상 헝클어져 있었는데 조금 신경질적인 모습이었어요. 제스민은 작지만 강단 있는 성격의 빠른 두뇌 회전과 날카로운 말솜씨를 지니고 있었고요. 노아는 유쾌하고 웃긴 성격이라 늘 농담을 던졌어요. 에밀리는 조용했지만 엄청 똑똑했어요. 말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항상 정답을 맞히곤 했죠. 우리는 밤과 후와 주말에 모여서 수업을 진행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화학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쳤어요. 원자가 어떻게 결합하는지, 방정식을 어떻게 균형 맞추는지, 미지의 물질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방법 등등이었죠. 실험실에서 화학 실험도 했고 화학 물질을 섞으면서 색이 변하거나 거품이 일어나는 걸 지켜봤어요. 아이들은 정말 똑똑했어요.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믿지 못하곤 했어요. 아론은 항상 맞는 답을 내놓고도 자신의 답을 의심했어요. 제스민은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금방 좌절했고요. 노아는 혼란스러울 때마다 농담을 던지곤 했죠. 에밀리는 틀릴 것 같으면 아예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단순한 선생님 역할에 그치지 않고 응원자가 되어야 했어요. 넌 해낼 수 있어. 제가 자주 해주던 말이었어요. 넌 생각보다 훨씬 똑똑해. 심호흡 한번 하고 다시 도전해봐.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더 자신감이 생기고 더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죠. 화학 문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는 걸 보면 마치 다른 아이들이 스포츠나 비디오 게임에 대해 토론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들이 배움을 사랑하게 된 모습을 보며 미소가 지어졌어요. 하지만 대회가 다가올수록 그들이 긴장하고 있다는 게 보였어요. 이건 단순한 학교 시험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온 최고의 젊은 과학자들과 겨뤄야 하는 자리였으니까요. 자신들이 충분히 잘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모습이었죠. 저도 그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잘 알았어요. 저 역시 긴장되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아이들을 제대로 준비시켰을까? 내가 그들을 실망시키면 어쩌지? 사우디아라비아로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머릿속에 맴돌았죠. 누가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비행기를 놓치면 어떡하지? 아이들이 대회를 보고 너무 긴장해서 아무것도 못하면 어쩌지? 그러다 문득 옛날 화학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과학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야.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며 포기하지 않는 게 과학이야. 저는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사실이나 공식보다 더 중요한 건 말이죠. 다음 날 아침, 공항에서 팀을 만났어요. 아이들은 피곤하고 두려워 보였지만 그 속에 흥분된 기색도 있었어요.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아이들을 모아 이야기를 했어요. 얘들아, 잘 들어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무슨 일이 있든 간에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너희는 이미 승자야. 지금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고 스스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걸 배웠잖아. 그걸 자랑스러워해. 그리고 대회가 힘들어질 때가 있을 텐데 그때 너희가 왜 과학을 좋아하는지 꼭 기억해. 어려운 문제를 풀었을 때나 멋진 발견을 했을 때의 그 기분, 그걸 잊지 말고 꼭 간직해. 그 기분이 너희를 이끌어줄 거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조금은 덜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이 아이들은 이미 멀리까지 왔으니까요. 올림피아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저는 이 아이들이 인생에서 멋진 일들을 해낼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여정의 작은 부분이나마 함께할 수 있어서 행운이라 느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을 향해 날아갔어요. 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생각했죠. 모험이 시작되는 거야. 우리 비행기가 리야드에 착륙할 때 제 심장은 설렘으로 두근거렸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기에 어떤 곳일지 정말 기대가 됐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처음 느낀 건 바로 더위였어요. 마치 오븐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 같았죠.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태양이 쨍쨍 내리쬐었고 이마에 땀이 금방 맺히는 게 느껴졌어요. 우와, 진짜 덥네요. 라고 에밀리, 제 학생 중 한 명이 말했어요. 그녀는 손으로 부채질을 하며 새로 마주한 환경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말 그렇네. 제가 웃으면서 눈을 가리며 대답했어요. 햇빛이 너무 강했거든요. 터미널로 가는 길에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보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리야드는 전통적인 건물 옆으로 고층 빌딩들이 솟아오르는 마치 두 개의 다른 세상이 나란히 있는 것 같았어요. 공항 안에서는 올림피아드 주최자들이 우리를 맞아주었어요. 그들은 전통적인 사우디 복장을 입고 있었어요. 남성들은 긴 하얀 로브를, 여성들은 검은 아바야를 입고 있었죠. 그들은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며 환영 패킷을 하나씩 건네주었어요. 리야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주최자 중 한 명인 아흐메드라는 친절한 인상의 남자가 말했어요. 여기에서의 시간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아흐메드를 따라 대기 중인 버스로 가면서 학생들의 흥분이 고조되는 게 느껴졌어요. 그들은 서로 이야기하며 눈에 띄는 것들을 가리켰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불안해하던 모습이 기억났는데 이제는 모험을 즐길 준비가 된 것처럼 보였어요. 호텔로 가는 버스 여행은 마치 도시 투어 같았어요. 우리는 현대적인 쇼핑몰, 고대 모스크, 그리고 북적이는 시장들을 지나쳤어요. 거리는 차와 사람들로 분주했죠. 모든 걸 눈에 담으려고 노력했어요. 아마 이런 풍경을 다시는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 건물 좀 봐요. 라고 노아가 창밖을 가리키며 외쳤어요. 황금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노아가 가리킨 곳을 보니 정말 햇빛에 황금처럼 반짝이는 거대한 고층 빌딩이 있었어요. 그 광경은 우리가 집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실감하게 만들었어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랐어요. 호텔은 앞에 분수가 있는 웅장한 건물이었고 도엄에는 멋진 제복을 입고 있었어요. 로비 안으로 들어가니 대리석과 황금으로 장식된 내부와 천장에 걸린 거대한 샹들리에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곳 진짜 멋지네요. 라고 제스민이 속삭였어요. 그녀는 로비를 둘러보며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체크인을 하면서 다른 팀들도 도착하는 걸 봤어요. 중국, 러시아, 독일, 브라질 등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있었어요. 로비는 다양한 언어와 억양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때서야 정말로 실감이 났어요. 우리는 정말 큰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걸요. 우리는 15층에 있는 방을 배정받았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어요. 도시 전체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었죠. 고대와 현대, 사막과 도시가 한데 어우러진 모습이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며 마법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그날 저녁, 제 방에서 첫 팀 미팅을 가졌어요. 학생들은 긴 여행으로 피곤했지만 여전히 흥분이 가시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자, 우리 팀, 제가 모두 자리에 앉자마자 말했어요. 대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며칠 남았어요. 푹 쉬면서도 이곳을 둘러보세요. 이번 기회는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니까요. 그 후 며칠 동안 우리는 시차에 적응하며 도시를 탐험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오랜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국립박물관을 방문했어요. 학생들은 고대 사막 왕국에서부터 현대의 석유 부국이 되기까지의 변화를 보여주는 전시물에 매료되었어요. 또한 전통시장인 수크를 방문했어요. 좁은 골목길에는 향신료, 향수, 금 세공품, 카펫 등을 파는 상점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공기는 향이 짙었고 상인들이 잠재 고객들에게 외치는 소리로 가득했어요. 여기는 집이랑 완전 다르네요. 라고 아론이 시장을 걸으며 말했어요. 마치 과거로 돌아간 것 같아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거든요. 우리가 본 현대적인 건물들과 기술들에도 불구하고 이곳에는 여전히 강한 역사와 전통이 깃들어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들이 점점 자신감을 찾아가는 게 보였어요. 그들은 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했고 질문도 많이 하고 새로운 음식도 시도해보고 심지어 아랍어 단어 몇 개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다른 팀들을 마주칠 때마다
그들의 눈에 경쟁심이 불타오르는 것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상대팀들과 비교될지 궁금해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진짜 도전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대회 전날 밤, 우리는 전통적인 사우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우리는 바닥에 놓인 쿠션에 앉아 손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향신료가 듬뿍 들어간 고기와 밥 요리인 캅사와 만두처럼 생긴 무탑박 같은 요리를 시도해봤어요. 저는 음식을 먹으며 우리 팀을 둘러보았어요. 그들은 웃고 농담하며 즐거워 보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 속에는 결의도 엿보였어요. 그들은 다가올 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내일, 제가 민트차 잔을 들며 말했어요. 진짜 일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이 순간을 기억하세요.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것을 이룬 거니까요. 우리는 잔을 부딪히며 약속과 가능성의 소리를 울렸어요. 어떤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든 우리는 함께 맞설 것이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국제과학올림피아드의 환영 리셉션 날이죠. 저희가 웅장한 홀로 들어서자마자 흥분과 긴장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 방은 정말 컸고 천장은 높고 반짝이는 샹들리에들이 빛을 내고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로 가득 찬 방이었죠. 과학자들,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까지 각기 다른 언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방 안의 에너지가 정말 강렬했어요. 저는 제 학생들을 바라보며 격려의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요. 이제 전 세계에서 온 다른 젊은 과학자들을 만날 기회예요. 가서 즐기고 오세요. 학생들은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동시에 기대에 찬 모습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이 천천히 군중 속으로 흩어지는 걸 지켜봤어요. 홀 안을 돌아다니면서 저는 스스로가 자랑스러워졌어요. 제가 캐나다를 대표해 이 유명한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뿌듯했죠. 지나가는 웨이터에게서 탄산수를 한 잔 받아서 한 모금 마시며 긴장을 풀려고 했어요. 그때 그들을 발견했어요. 바로 한국팀이었죠. 그들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대회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는 팀이었고 종종 1위를 하기도 했죠. 그들과 직접 만나보고 싶었어요. 저는 한국팀의 코치인 박 박사님에게 다가갔어요. 그는 짧은 키에 친절한 눈빛을 가진 중년 남성이었어요. 저는 손을 내밀며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팀의 코치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박 박사님은 제 손을 힘차게 잡으며 반갑습니다. 저도 만나서 기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의 영어는 완벽했고 약간의 억양만 있었어요. 우리는 대회와 각자의 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박 박사님은 정말 겸손했지만 그의 학생들에 대해 자부심이 넘치는 게 느껴졌어요. 우리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해요. 라고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캐나다 팀도 훌륭하겠죠.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글쎄요. 한번 지켜봐야겠죠. 한국 팀의 명성은 이미 자자하잖아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옆에 서 있는 한국 학생들을 봤어요. 그들은 조용하고 예의 바르지만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특히 한 여학생이 눈에 띄었어요. 그녀는 긴 검은 머리에 강렬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고 주변의 모든 것을 자세히 관찰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박 박사님은 제가 그녀를 보는 걸 알아차리고 말했어요. 저 친구는 지은이에요. 우리 팀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 중 한 명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어요. 지은이는 단지 똑똑한 것뿐만 아니라 뭔가 특별한 아우라가 있었어요. 마치 어떤 상황이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같았죠. 저희 팀이 그녀 같은 학생들과 경쟁하게 될 걸 생각하니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저녁 내내 저는 다른 코치들과 학생들과도 어울렸어요. 브라질, 인도, 독일, 나이지리아 등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온 팀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젊은 과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걸 보니 감동적이었어요. 제 학생들도 계속 눈여겨봤어요. 아론은 영국팀의 한 소년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제스민은 일본팀의 한 여학생과 어떤 화학 개념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노아와 에밀리는 뷔페에서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그들 모두가 느끼는 압박감도 눈에 띄었어요. 가끔씩 그들이 다른 팀, 특히 한국팀을 긴장된 눈으로 훔쳐보는 모습을 봤거든요.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이 수준에서 진짜 경쟁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그들의 머릿속을 스치고 있는 게 눈에 보였어요. 저녁이 끝날 무렵 저는 제 팀을 다시 모았어요. 그들은 피곤해 보였지만 동시에 흥분한 모습이었고 그날 만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어땠어? 제가 물었어요. 정말 대단해요. 제스민이 말했어요. 여기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맞아요. 아론이 덧붙였어요. 근데 좀 무섭기도 해요. 몇몇 팀은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저는 그들의 흥분과 불안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하세요. 제가 말했어요. 여러분 모두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어요. 열심히 노력했고 이 방에 있는 누구 못지않게 여러분도 똑똑해요. 중요한 건 최선을 다하고 이 경험에서 배우는 거예요. 학생들은 조금 더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홀을 떠나면서 저는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어요. 제 팀에 대한 자부심, 다가올 대회에 대한 기대, 그리고 약간의 긴장감도 있었죠. 앞으로 며칠은 정말 치열하고 도전적이며 그만큼 보람찰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절대 잊지 못할 순간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대회가 시작될 날이 다가올수록 학생들 사이에 긴장감이 점점 더 커지는 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호텔 방에서 긴 시간을 보내며 노트를 다시 훑어보고 문제를 연습했어요. 공기에는 기대와 걱정이 가득했죠. 그 중에서도 아론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책상에 웅크리고 앉아 교과서를 보고 있는 그의 모습을 지켜봤는데 손가락은 계속 책상을 톡톡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는 자꾸 자신을 의심하며 답을 지웠다가 다시 같은 답을 쓰곤 했어요. 아론, 제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좀 쉬는 게 어때요? 몇 시간째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는 눈을 들어 저를 쳐다봤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잔 탓인지 눈이 빨갰어요. 못 쉬겠어요. 톰슨 박사님,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시험 도중에 멍해지면 어떡하죠? 저는 그의 옆에 의자를 끌어다 앉았어요. 아론, 너 이거 다 알고 있어. 내가 봤을 때 넌 대학생들도 헷갈려할 문제를 척척 풀어내잖아. 넌 준비됐어. 아론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의 불안감은 끊임없는 싸움이었고 대회 중에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걱정이 됐어요. 다른 학생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견디고 있었어요. 평소 수다스럽고 활발하던 에밀리는 조용하고 내성적으로 변했어요.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며 노트에 집중했어요. 반면에 제스민과 노아는 계속 농담을 던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분위기를 가볍게 하려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그들의 신경을 감추려는 방법인 것 같았어요. 그들의 웃음은 억지스러웠고 미소는 눈에까지 미치지 않았어요. 어느 저녁, 저는 팀을 데리고 저녁을 먹으러 나갔어요. 호텔과 끊임없는 공부에서 잠시 벗어날 필요가 있었죠. 리아드 거리를 걷는 동안 학생들이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눈에 보였어요. 현대적인 고층 건물과 고대 건물이 나란히 있는 멋진 풍경도 그들의 걱정을 잠재우지는 못했어요. 우리는 작은 식당을 찾아 들어갔는데 전통적인 사우디 음식을 파는 곳이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대회 이야기를 피하려고 했어요. 리아드 어때? 제가 물었어요. 노아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멋지긴 한데요. 더 많이 구경할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제스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호텔 방이랑 컨퍼런스 센터밖에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살짝 죄책감을 느꼈어요. 대회 준비에만 집중하느라 우리가 있는 도시를 제대로 즐기지 못한 거죠. 그래, 맞는 말이야. 내일은 시간 좀 내서 관광을 할까? 다들 어때? 놀랍게도 에밀리가 대답했어요. 그런데 톰슨 박사님, 계속 공부해야 하지 않나요? 한국 팀은 아마 쉬지 않고 있을 거예요. 아, 바로 그거였죠. 제 학생들이 호텔에서 한국 팀을 볼 때마다 계속 신경 쓰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어요. 한국 팀은 항상 차분하고 정돈된 모습이었죠. 그들은 조용한 자신감을 가지고 움직였고 그게 우리 팀을 주눅 들게 하는 것 같았어요. 들어봐. 제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말했어요. 한국 팀이 대단한 건 맞아. 하지만 그들과 자신을 비교할 필요는 없어. 너희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젊은 화학자들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야. 너희는 여기 있을 자격이 있어. 아론은 접시 위에 음식을 이리저리 밀었어요. 근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부족하면 어떡하죠? 저는 한 명씩 눈을 맞추며 말했어요.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리고 내가 본 바로는 너희의 최선은 정말 굉장해. 너희 자신을 믿어야 해. 우리는 나머지 식사 시간 동안 화학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 학생 시절의 이야기, 특히 실험실에서 망쳤던 창피한 경험들을 들려줬더니 모두 크게 웃었어요. 잠시나마 그들은 자신들이 받고 있는 압박을 잊은 것 같았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의 어깨가 조금은 덜 긴장된 것처럼 보였어요. 서로 농담하고 웃으며 거의 평소의 10대들 같았죠. 하지만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현실이 다시 그들을 덮쳤어요. 한국팀이 로비에 모여서 코치와 무언가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어요. 제 학생들이 제 옆에서 몸이 굳는 게 느껴졌어요. 저녁 식사 때의 편안한 분위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아론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다시 불안감이 몰려오는 게 보였어요. 자, 가자.
제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그들을 이끌며 말했어요. 이제 푹 쉬자. 내일은 중요한 날이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리 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학생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뿜어져 나오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은 다른 팀, 특히 한국 팀과 자신들을 비교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방에 도착하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공부 세션을 준비해줬어요. 하지만 그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어요. 그들은 형식적으로 문제를 풀고 있었지만 우리 훈련 세션에서 봤던 그 반짝이던 열정은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속이 불편한 채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저는 제 학생들을 믿었어요. 그들의 지식과 능력을 믿었죠. 하지만 그들의 자기의심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될까봐 걱정됐어요. 잠에 들기 직전, 대회가 시작되면 그들이 두려움을 떨쳐내고 자신들의 진짜 실력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랐어요. 드디어 대회 날이 왔어요. 팀원들과 함께 거대한 컨퍼런스 센터로 걸어가면서 제 배는 긴장으로 가득 찼어요. 그 건물은 정말 컸고 높고 넓은 유리창을 통해 밝은 사막의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수많은 테이블들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각 테이블에는 비커, 시험관, 그리고 다른 화학 장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와, 여긴 정말 크다. 제스민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속삭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자신의 긴장을 숨기려 애썼어요. 준비 많이 했잖아. 아는 거에만 집중하자. 우리가 들어섰을 때 전 세계에서 온 팀들이 보였어요. 전통 의상을 입은 학생들도 있었고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학생들, 캐주얼한 옷을 입은 학생들도 있었죠. 방 안은 흥분과 긴장으로 가득했어요. 여기저기서 다양한 언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한국 팀이다. 노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지은이와 그녀의 팀원들이 자기 자리에서 준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들은 거의 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감 있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지은이는 잠깐 저와 눈이 마주쳤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존경과 걱정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그때 스피커를 통해 발표자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어요. 모두 깜짝 놀랐죠. 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실험 시험은 5분 후에 시작됩니다.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세요. 저는 각 학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격려했어요. 할 수 있어. 제가 느끼는 것보다 더 자신감 있게 들리길 바라며 말했어요. 코치들을 위한 관람 구역으로 이동하면서 아론이 장비를 정리할 때 손이 살짝 떨리는 걸 봤어요. 그를 진정시켜 주고 싶었지만 규정은 엄격했어요. 시험 중에는 학생들과의 접촉이 금지되었거든요. 다시 발표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실험 시험이 시작됩니다. 유기합성 실험을 완료할 시간은 4시간입니다. 참가자 모두에게 행운을 빕니다. 그 말과 함께 방 안은 바로 활기차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은 화학 물질을 섞고 용액을 가열하며 메모를 빠르게 적었어요. 방 안은 유리잔들이 부딪히는 소리와 분잼 버너의 부드러운 불꽃 소리로 가득 찼어요. 저는 팀원들을 주의 깊게 지켜봤어요. 에밀리는 침착하게 일을 진행했고 얼굴엔 집중한 표정이 가득했어요. 노아는 어려운 단계를 처리하는데 약간 고전하는 것 같았지만 잠시 머뭇거린 후 해결하고 나아갔어요. 제스민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실험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론이 있었죠. 처음에는 장비를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는 듯 했어요.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압박감 때문에 주저앉은 걸까요? 하지만 천천히 그는 비커를 들어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의 움직임은 신중하고 조심스러웠어요. 가장 빠른 속도는 아니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잘 생각된 듯 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자꾸만 앞뒤로 서성였어요. 다른 코치들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모두 무력하게 그저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죠. 저는 한국팀 코치인 박 박사님이 미동도 없이 서서 눈을 떼지 않고 자기 팀을 지켜보는 걸 봤어요. 시험이 중반쯤 접어들 때쯤 한 테이블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어요. 브라질 팀의 한 학생이 비커를 엎질러 화학 물질이 테이블 위에 쏟아졌어요. 심사위원들이 재빨리 정리하고 대체 물질을 제공했지만 그 학생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일이 얼마나 쉽게 잘못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생생한 경고였죠.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자 방 안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어요. 일부 학생들은 서둘러 마무리하려 했고 다른 학생들은 꼼꼼하게 작업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저는 지은이가 침착하게 마지막 메모를 작성하는 걸 봤어요. 그녀는 압박 속에서도 전혀 동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남은 시간 30분입니다. 발표자가 외쳤어요. 저는 우리 팀을 다시 한번 살폈어요. 에밀리와 제스민은 이미 끝내고 자신의 작업을 검토 중이었고
노아도 거의 마무리 단계였어요. 하지만 아론은 여전히 집중하며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제발 아론, 제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할 수 있어. 시간은 agonizingly 천천히 흘렀어요. 아론은 여전히 작업 중이었고 최종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10점, 9점, 8점. 아론이 빠르게 마지막 메모를 적었어요. 5점, 4점, 3점. 그는 마지막 시험관의 뚜껑을 닫았어요. 2점, 1점, 종료. 모두 자리에서 물러나 주세요. 아론은 큰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가까스로 끝냈지만 아슬아슬했죠. 학생들이 방을 빠져나오자 저는 드디어 팀원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들은 안도, 흥분, 걱정 등 다양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어요. 어떻게 했다고 생각해? 제가 물었어요. 잘한 것 같아요. 제스민이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근데 진짜 긴장됐어요. 노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중간에 힘든 순간이 있었는데 다시 회복한 것 같아요. 에밀리는 그냥 어깨를 으쓱했어요. 원래 조용한 친구였거든요. 아론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합류했어요. 그는 지쳐 보였어요. 겨우 끝냈어요. 그가 인정했어요. 모든 걸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최선을 다했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내일 이론 시험도 남았잖아. 이제 시작이야. 우리가 컨퍼런스 센터를 떠날 때 저는 지은이가 팀원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녀는 여전히 차분하고 만족해 보였어요. 우리 팀의 성과가 그녀의 팀과 어떻게 비교될지 궁금했어요. 그날 밤 잠을 청하려 했지만 제 머릿속에는 시험의 순간들이 계속해서 떠올랐어요. 내일 있을 이론 시험이 진짜 도전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저 우리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랄 뿐이었어요. 이론 시험이 있는 아침, 저는 배가 간질간질한 기분으로 깨어났어요. 제가 시험을 보는 건 아니었지만 제 학생들 때문에 긴장이 됐어요.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그리고 이 시험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시험장으로 가는 길에 저는 그들에게 마지막 격려를 해주려고 했어요. 기억해요. 제가 말했죠. 여러분은 이걸 위해 준비해왔어요. 시간을 잘 쓰고 자신이 알고 있는 걸 믿으면 돼요. 시험장은 엄청나게 컸고 책상들이 줄지어 끝없이 놓여 있어서 마치 거대한 교실을 보는 것 같았어요. 수백 명의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공기가 긴장감으로 꽉 차 있었어요. 아론, 제스민, 노아, 그리고 에밀리가 각자 자리를 찾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은 긴장한 듯 보였지만 결의에 찬 표정이었어요. 저는 다른 코치들과 함께 밖에서 기다려야 했어요. 시간이 아주 천천히 흘렀어요. 저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팀이 어떻게 하고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까? 시간을 잘 관리하고 있는 걸까? 영원처럼 느껴진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문이 열리고 학생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익숙한 얼굴들을 찾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때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한국팀의 에이스였던 지은이가 평소와 다르게 자신감 없는 모습이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를 쓰다듬고 있었어요. 마치 두통이 있는 것처럼요. 실기시험 때의 모습과는 너무 달라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었어요. 곧이어 제 눈에 보인 건 한 중국인 학생이 분주한 걸음으로 시험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었죠. 그 다음엔 아론이 보였어요. 놀랍게도 그는 작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어요. 제 마음이 희망으로 뛰었어요. 혹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잘 본 걸까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다른 팀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몇몇 단어가 제 귀에 들어오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한국 팀 얘기 들었어? 그들이 부정행위를 했을지도 모른대. 어떻게 항상 그렇게 잘할 수 있겠어? 저는 제가 듣고 있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부정행위라니?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팀은 항상 성실함과 헌신으로 유명했거든요. 게다가 올림피아드의 보안은 엄청나게 철저했어요. 도대체 누가 어떻게 부정행위를 할 수 있겠어요? 저는 한국팀의 코치인 박 박사님을 바라봤어요. 그는 혼자 서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진실 여부를 떠나 이런 소문을 듣는 것 자체가 얼마나 끔찍할지 짐작이 갔어요. 소문이 점점 더 커져가는 동안 저는 심사위원들이 모여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뭔가 확실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우리 팀을 불러 모았어요. 들어요. 제가 말했어요. 이상한 소문들이 돌고 있긴 하지만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신경 쓸 수 있는 건 우리 자신의 성과뿐이에요.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들의 눈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어요. 이제 이건 단순히 승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대회 전체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때 스피커에서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모든 참가자 여러분,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결과 발표가 지연될 예정입니다. 제기된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추측하기 시작했죠. 어떤 이들은 두려움과 실망을, 또 어떤 이들은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어요. 저는 지은이를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녀의 시험 중 이상한 행동이 이 소문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아론의 자신감은요? 그는 정말 잘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기다리는 동안 방 안의 긴장감이 더 커져갔어요. 마치 모두가 숨을 멈춘 채 무슨 일이 벌어질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은 이 대회뿐만 아니라 미래의 올림피아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았어요. 저는 우리 학생들을 바라봤어요. 그들의 얼굴엔 걱정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우리는 화학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여기까지 왔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훨씬 더 큰 시험의 한가운데에 있는 듯했어요. 그건 바로 정직과 공정성, 그리고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는 앞으로 벌어질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잊히지 않을 것이라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어요. 이제 이 대회는 금, 은, 동메달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과학적 경쟁의 정신에 대한 문제였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다가올 상황에 대비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든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번 올림피아드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거라는 사실이요. 주최 측은 다소 분주한 모습을 보였어요. 알 수 없는 서류들이 왔다 갔다 하였고, 이 일과 관련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한국팀과 중국팀의 코치 두 사람이 어두워진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잠시 후 다시 시험장 전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다음 전해오는 목소리는 저를 충격에 빠뜨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관계자 및 학생 여러분들, 저는 이번 대회의 주최를 총괄하는 파하드 빈 압둘라 의장입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번 대회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최 측에서 확인 결과 한 학생의 공정성에 위배되는 부정행위가 확인되었고, 따라서 본 주최 측은 해당 학생이 소속된 중국팀을 이번 대회에서 자격을 전면 박탈하고 전 인원 탈락 조치 및 다음 대회 출전 금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그 중국인 학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컨닝한 게 아니에요. 저 욕심 많은 한국 학생이 제 걸 모방한 거라고요. 중국인 학생들은 울고 있는 학생에게 화를 내지는 않았지만 다른 나라 사람인 제가 봐도 분노와 원망의 눈빛으로 그 학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제서야 아론이 입을 뗐어요. 코치님, 저기 울고 있는 중국 학생이 한국 학생의 마지막 섹션을 따라하는 것을 제가 목격했어요. 한국 학생은 이미 그걸 알고 있었는데도 한국팀 코치님이 항의할 때 오히려 중국 학생 편을 들며 이 일을 무마시키려 했었어요. 너무 멋진 학생 같아요. 저는 그때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 지은 학생이 그렇게 표정이 어두웠는지, 중국 학생은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이 자리를 피하려 했는지를요. 과거 대회에 항상 선두권에서 성적을 냈었던 중국 학생들이었는데 이면에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게 저로서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죠. 과거의 결과들도 혹시 이랬던 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크게 실망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다수의 메달은 한국 학생들 앞으로 돌아갔고 저는 그제서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에도 누군가를 포용할 줄 아는 그런 모습들이 제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팀 학생들도 물론 최선을 다했고 결과가 만족스럽진 않겠지만 이번 일로 공정성에 대한 건강한 마음을 잘 배웠을 거라 생각하니 한결 마음이 놓였어요. 어찌 보면 메달보다도 값진 결과를 얻어가는 게 아닐까 싶었죠. 저와 같은 마음인지 우리 팀 학생들도 시험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웃으면서 시험장을 나가는 모습을 보니 제가 다 흐뭇해지더라고요. 처음 올림피아드 대회에 코치로 발탁되었을 때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이 앞섰지만 한국팀의 따스함 덕분에 웃으며 돌아갈 수 있게 되어서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